네, 여러분, 좋은 아침 시작하셨어요? 네, 저는 내일이 명절이잖아요. 내일이 바로 설날이에요. 그래서 새벽 일찍 가서 목욕도 하고, 그러니까 대중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이렇게 들려서 네, 커피 샀고요. 그리고 와서 집안 대청소를 또 깨끗하게 해놓고 네, 이제 명절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원래는 제가 준비할 게 없는데 그냥 부모님 댁에 가면 태연이나 이제 다른 엄마 또 가족들이 음식도 다 해놓으시고 하셔서 제가 사실은 할 게 없는데요. 이번 설은 엄마가 편찮으신 바람에 네, 한방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고 집에 있으면 이제 아빠를 또 계속 돌봐드려야 되니까 엄마가 신경을 쓰셔서 투병 생활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는 편찮으시면 가급적이면 병원에 빨리 입원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완치하셔서 나오는 게 모든 가족이 이렇게 시스템 돌아가는데 네,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모닝커피 오늘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만에 연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쨌든 돌싱이고 이혼이잖아요. 연애를 해다 헤어진 거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이혼이랑 돌싱이 됐다는 그거는 겉으로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를 떠나서 잠시만요. 내가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뭐 사람들 안에서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를 떠나서 나를 되게 많이 변화시키죠. 모든 생각을 바꿔주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나에게 관심 있어서 다가와도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꿈이나 환상 그런 갖고 이제 설레임으로 대하기보다는 경계심도 많이 생기고 또 사실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남자를 너무 경계하지 않으면 정말 주변에 보면 많은 것을 잃잖아요, 여자들은. 네, 그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돌싱한 우리 후배님들은 남자들이 처음 다가왔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네, 그것을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첫째 주의할 것은 이 남자가 데이트를 자주 할수록 또 이제 웬만큼 분위기가 서로 부드러워지고 편해질수록 어떤 시점에서 남자들이 돈 얘기를 꺼내는 남자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골프 연습장에서 만난 다른 돌싱 선배 언니들과 후배의 여자 돌싱 후배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근데 의외로 이게 사랑이 무르익었을 때 남자가 돈 얘기를 꺼내면요 여자가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제가 아는 언니의 경우는 그 언니가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언니 이름 앞으로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해볼 테니까 대출을 얼마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분은 그전에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렇게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빠지지 않은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참 난감한 부탁이고 들어줘서는 안 돼야 된다는 그 판단력이 딱 서는데 그 언니는 이미 그분과의 사랑에 빠져버린 상태라 그 똑똑한 언니도 판단력을 잃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남성분한테 주는 걸 봤어요. 또 그 어린 여자친구도 이분은 20대 중반에 이혼을 하고 나온 그 여성 돌싱이었는데
그분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박사 과정도 다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분이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 그런데 그 동생도 그 어떤 남자가 그 그러니까 돌싱 싱글데디이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이제 너랑 같이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돈을 좀 더 벌어서 준비된 남자가 되고 싶으니 너의 퇴직금을 조금 당겨서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를 사업을 해서 큰 돈으로 만들어서 너와 결혼을 하겠다.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면 얼마나 똑똑한 여성분이에요. 그쵸? 근데 그분이 그 여자 동생도 그 순간 주저하지 않고 자기 퇴직금을 땡겨 받아서 이 남자분한테 주더라고요. 이 두 경우 빼놓고도 너무 비일비재하죠. 남자가 돈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주고, 그리고 근데 그 돈을 줬을 때 그 결말이 좋은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이 언니들도 돈을 다 못 받았거든요. 골프 같이 연습하는 아까 그 똑똑하다는 그 젊은 돌싱이나 나이 많은 언니나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일단 돈이 자기 손에 딱 들어오면 태도가 변해요. 그 돈을 너무 고마워해서 거기서 꼭 반드시 이거를 돈을 뭐라 하죠? 불려서 이 여자를 책임지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남성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분이시라면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여러분에게 돈 얘기를 꺼냈다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이 부족한 돈을 꾸기가, 그 말을 꺼내기가, 언급하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워요? 근데 그 남자가 여러분한테 아직 부부 사이도 아니고 서류상 남남인데 단지 연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에게 돈 얘기를 꺼냈다면 자기 가족보다 여러분을 되게 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좋은 말로 편하게지, 더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현타오게 얘기하자면 쉽게 보는 거예요. 얘가 이 정도 나한테 빠져 있으니까 이 정도 돈을 요구하면 얘는 주겠지. 일단은 그렇게 자기 가족들한테도 말을 못한 그 부분 여러분한테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을 조금 쉽게 보고 있다는 단계인 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처음부터 이 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접근을 한 건지, 아니면 갓 이혼해서 나온 여자임을 알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좀 받겠다 싶어서 그 돈을 목적으로 여러분한테 접근한 건지 냉철하게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저 남자한테 정말 매력 있는 여성인가? 저 남자가 나한테 첫눈에 반할 만큼 내가 외적으로나 그런 끌리는 엣지가 있는 여성인가? 냉정하게 자기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 남자가 여러분과의 사랑을 목표로 한 건지 돈을 목표로 한 건지 분명히 구별이 되거든요. 똑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부가 돼서 서류상 부부가 된 다음에 서로 경제적인 상황을 헤쳐나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 남자가 완전히 신뢰가 되는 그 바탕 위에 돈 얘기를 오가는 거는,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 서류상 부부니까. 그러면 그 남자도 책임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신뢰가 그래도 있는 상태에서 돈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는 내가 여유가 있다면 조금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연인 사이고 서류상 아무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남남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에 빠지는 연인 관계일 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돈을 꿔줄 때, 대출을 받아주고 내 돈을 줬을 때, 이 남자와 헤어졌을 때 나에게 끼칠 영향이 뭔가, 감정적으로 다치고 돈도 잃게 될 수 있는 확률이 99%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이 아니고 저 멀리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요즘은 너무 흔한 일이고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하면서 사는 건 좋지만 이제 우리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사춘기 소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경제력과 내 자신의 어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날 사랑하는 기본적인 뭐라고 하나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나에 대한 숙제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이 허물어져 가면서, 내 자신이 무너져 가면서 그렇게 남자를 사랑해야 되나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 남자는 그야말로 그냥, 남남. 네. 서류상 아무 관계도 없는 남자는 그야말로 남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사랑을 서로 즐기는 건 좋지만, 여러분의 그 귀한 돈, 정말, 돈을 어렵지 않게 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귀한 돈을 이렇게 선뜻 생각 없이 사랑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뭐라고 하죠? 섣불리 쉽게 주는 것은 내가 번 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돈이 곧 저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그만큼 힘이 있고 삶을 지탱해 주는데 지지대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력, 돈과 내가 같이 서 있을 때 내 인생이 단단해지지. 나는 서 있고 돈은 없으면 그거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무슨 어떤 세상 풍파에서 작은 타격을 입었어. 근데 돈이 내 옆에서 든든히 쓰고 있어. 그러면 나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돈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한테 에너지를 주거든요. 친구들도 봐도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있어도 그 친구가 빚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힘이 없어요. 뒷심이 없어요. 뚝심. 근데 어떤 친구는 명품 하나 가방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요즘 그렇게 흔히 치는 골프를 치지 않아도 그냥 메이커 있지 않은 그냥 누가 뒤돌아보지 않는 그냥 평범한 서민처럼 보이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는 아파트도 2개인 친구가 있고 또 자기가 현금으로 돌 수 있는 자기의 능력도 있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탄탄하게 자기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내실이 꽉 차 있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자기가 헌 운동화를 신고 있어도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 모든 주도권을 그 친구가 져요. 돈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는 강력한 힘이 표현하지 않아도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리더십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보다는 돈의 힘이 이제 더 강해질 때예요. 우리는 소녀가 아니에요. 사랑에 푹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영화 같은 사랑을 꿈꾸는 그런 소녀는 이제 돌싱이 된 이후로 그 소녀는 사라져 버려야 되고 그 소녀를 놔줘야 돼요. 우린 어른이에요. 어른은 뭐죠? 최소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우리는 이혼을 통해서 어른이 됐어야 되고 됐어요. 아직 이혼을 경험하고서도 소녀인 여러분의 모습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보호하지 않겠다는 어떤 회피의 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소녀의 자신의 모습은 과거로 딱 던져주시고 돌싱이 된 이후로는 어른으로서의 멋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내고 세우는 그런 어른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돈과 저는 동일시해요. 내가 힘이 있으려면 돈이 옆에서 단단히 서 있어야 되고 내가 아픈 경우에도 돈이 단단히 서고 있다면 내가 그 돈에 손을 잡고 내가 일어날 수 있다. 나의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저의 분신이 아니죠. 남자는 나와 사랑을 주고받다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남남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같이 한 거에 의미가 있지 그 남자가 나에게 그러니까 나한테 영원히 머물지 않는 그런 어떤 스쳐 지나가는 그런 확률이 높죠. 여러분이 결혼을 결심하지 않는. 또 우리는 겪어봤지만 결혼 또한 그 남자가 나를 영원히 내 옆에 함께 해주리라는 보장은 해주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거는 건강과 돈, 이 두 가지 아닐까요? 네. 그렇게 돈과 건강을 자기가 딱 소유하고 돈과 건강을 마주하고 그 선 상태에서 사랑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인생의 꿈도 있고 성장도 있고 내일이 있는 것이지, 네, 옆에 남자만 있어서 뭐 되는 거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당부 심신당부 들으는 건, 그 남자의 사랑은 하되 돈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돈거래를 요구하는 남자한테 이별을 선언해 보세요. 그랬을 때 떠나가는 남자가 대부분 99%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딱 거절을 했어. 난 너랑 로맨스는 나누고 연인 사이지만 네가 요구했는 그 돈은 내가 줄 수가 없어. 우리 돈은 확실히 각자, 네, 덧치로 하지. 이게 연인이라고 해서 감정은 공유하되 경제력까지 공유하는 건 나는 무리라고 봐. 나는 아니야. 딱 했을 때 그 남자가 떠나지 않고 그래도 내 옆에서 다시는 돈 얘기를 꺼내지 않고 내 같이 하길 원한다.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또 심할고 또 시간이 더 지나서 뜸을 들인 다음에 그 남자가 또 서류상 부부도 아닌데 또 돈 요구를 한다. 그런 사람은 또 고난도의 사기꾼일 수 있죠. 사기꾼이 맨 처음부터 돈을 뜯어내고 사기를 치나요? 믿을 만한 신뢰를 몇 년 쌓아놓은 다음에 한 번에 탁 모든 것을 갈취해 가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소녀가 아니에요. 세상에 눈을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돈 얘기 꺼내는 남자 절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닐 수 있고요. 또 돈 얘기를 꺼내서도 여러분한테 머무는 남자도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머물던 남자가 서류상 부부도 아닌데 또다시 돈 얘기를 꺼냈다? 그 사람은 아주 고난도의 사기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 사랑을 못 믿고 사람을 못 믿는다고 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는 언니들과 동생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말은 뭐 100번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해줘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차 싶을 때, 우리는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여자는 좀 이렇게 약해서 사랑에 빠졌을 때 모든 사람이 그렇죠. 계산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을 때는 박사건 의사건 변호사건 뭐 다 헛똑똑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뭐라고 하죠?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거. 제발 남자한테 돈 10원 한 장 주지 말라. 돈을 요구하는 남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와는 로맨스를 나누지 돈은 나누지 말라.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좀 할 게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제가 똥손이거든요. 혼자 살면서 제가 무슨 요리를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된장찌개 하나도 잘 못 끓이는데, 그래도 엄마가 아프신데 올케 언니 혼자 또 음식을 장만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이버를 통해서 레시피를 보고 깻잎전하고 또 찜닭 만들어보고 가장 쉬운 고구마전 이렇게 해서 내일 싸가서 가족들을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해요. 전 나이는 50 가까이 됐지만 집에서는 막내거든요. 근데 또 혼자 살다 보니까 하는 짓도 내 나이 또래 하는 여자들 하는 것과는 달라서 요리도 못하고 뭐 집안 대소사도 내가 앞장서서 챙길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머리도 모르고 그냥 그야말로 막내딸로 계속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해요, 여러분. 그냥 나의 지금의 자리가 지금은 참 행복합니다. 네. 맨 처음에 물론 이혼했을 직후에는 그런 어떤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나의 생체 때문에 이 행복한 소재들을
주변 내 일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볼 겨를이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상처도 나아지고 가족들도 같이 함께 그 이혼의 그 통로를 이렇게 지나고 나오니까 감사할 거리도 많고 사소한 것에 감동도 하게 되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발 남자들하고 돈거래하지 마시고요. 돈 얘기를 꺼내는 남자는 이미 그 남자가 부도수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헛똑똑이 되지 마시고요. 정신 바짝 차려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돈을 못 줘서 죄책감이 든다? 그건 잘못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도 아니고 희생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단단해진 가운데 베푸는 게 진정한 베품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 이혼 돌싱녀에게는 돈이 곧 나다. 내가 곧 돈이어야 한다. 왜? 우리 삶을 지켜주는 거는 돌싱녀와 이혼녀에게는 건강과 돈이니까요. 오늘은 현실적인 얘기 아주 냉철하게 해봤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잊지 마십시오. 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